네, 안녕하세요.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제작하려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질문 컨텐츠 질문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개의 국내 상장 ETF 운용사 중에 제가 왜 타이거 위주로 모아가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S&P 500은 VOO,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은 SCHD, 나스닥 100은 QQQM이죠.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은 SCHD 뿐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고 나머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VO나 QQQM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ETF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접 투자가 아닌 연금저축펀드, ISA,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미국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카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우선 운용사별 ETF 비교에 앞서 중요한 개념인 토탈 리턴과 환 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HD의 카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예로 들면 기본이 되는 본주가 있고 끝에 TR이 붙은 토탈 리턴,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이 있는데요. 토탈 리턴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당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바로바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TR 상품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기 때문에 매달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는 귀찮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재투자입니다. 매달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하여 주식을 사고 나면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예수금 같은 형태로 놀고 있는 돈이 조금씩 있으실 텐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토탈 리턴 상품은 배당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재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남는 돈 없이 전부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토탈 리턴 상품의 성장률이 배당을 지급하는 본주보다 근소하게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획재정부에서 1월 15일에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오는 7월부터 TR 상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선택지에서 토탈 리턴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해지 상품인데요.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우리가 원화로 사고 배당금 또한 원화로 받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주가에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율도 장기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되어 환노출 상품에만 투자를 하는데요. 최근 원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니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환해지 상품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제 첫 질문 컨텐츠의 메인 내용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운용사별 비교 차트입니다. 현재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토탈 리턴과 환해지 상품을 제외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에이스가 21년 10월에 상장되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코덱스는 24년 8월에 상장되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네요. 자산 규모는 2조 1123억으로 타이거가 가장 큰데요.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많고 그만큼 거래량 또한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덱스가 2988억으로 가장 적긴 하지만 최근에 생기기도 하였고 이 정도 자산 규모면 안전상으로는 이미 충분히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총 보수를 보시면 코덱스가 0.0099로 가장 낮긴 하지만 다른 ETF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총 보수는 ETF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게 아니죠. 총 보수보다 중요한 게 실제 비용인데요. 실제 비용은 총 보수 더하기 기타 비용 더하기 매매 중개 수수료율인데 이게 실제로 저희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이죠. 총 보수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 비용에서는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코덱스가 가장 최근에 생겨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실제 비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해외 원조 ETF에서 VO나 QQQM이 낮은 수수료율 덕에 최근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중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중 타이거를 골랐는데요. 현재 자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자산 규모 외에 나머지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제가 실제 비용이 ETF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려서 의문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전히 ETF 선택에 있어 실제 비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표에 보이는 실제 비용이 영원히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코덱스의 실제 비용이 점점 증가하며 4가지 ETF 모두 비슷한 비용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표에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인 배당률, 괴리율, 추적 오차율 등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결국 같은 원조 ETF인 SCHD를 추종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며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타이거의 자산 규모가 현재 가장 크다는 것은 타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계속 타이거를 모아갈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매번 공부하며 수수료 낮은 ETF를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대충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투자는 시험이 아닙니다. 적어도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중에서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는가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ETF들도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시작부터 하시고 나중에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매도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기존에 보유하신 ETF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로 마음에 드는 ETF를 추가적으로 모아가시면 될 뿐입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지수 추종 ETF에 장기간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장 월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엄청 크게 다가오시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죠. 저라면 마음에 드는 ETF를 대충 골라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절세 쪽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슬슬 연말정산을 시작하실 텐데요. 작년부터 미리 잘 준비하셔서 돌려받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만간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